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언론에 새로운 용어 하나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 용어가 바로 깐풍기 대첩. 깐풍기는 중국 요리집에 나오는 요리가 아닙니까? 닭을 아주 잘 기름에 튀긴 바삭바삭하게 만든 그런 요리를 깐풍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뒤편에 대첩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대첩은 큰 승리, 한산도 대첩, 살수 대첩, 이런 것을 칭할 때 대첩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깐풍기 대첩이란 말이 나왔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주 몽골 대사관이 있습니다. 여기 대사는 정제남 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제남 대사가 갑자기 깐풍기 대첩 이 용어에 휩쓸리게 됐습니다. 이 정 대사가 회식하고 남은 깐풍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깐풍기 행방을 묻는데 한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그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어디에 버려졌다, 거기 현지 몽골 사람이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 대사가 여기 담당 직원에게 아주 혼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계기로 11년간이나 근무하던 부서에서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질 논란, 지난번에 박찬주 육군대장처럼 공감명 갑질이 아니라 대사 갑질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고 또 비자 불흑화의 무슨 청탁 문제, 그리고 자기 딸이 있는데 자기 딸을 3분 동안 통과시키지 않았다, 지체시키면서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왜 내 대사 딸을 얼굴도 잘 모르냐 이런 식으로 경비원을 좀 조졌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온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TV 뉴스를 보면 그 해당 직원이 정 대사와 같이 나눴던 대화가 모두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녹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지시를 내리고 이러면 전화상으로 하면 보통 상관과 그리고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는 그냥 듣고 또 지시를 하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하 직원이 대사의 통화를 모두 녹취를 했을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부하와 또 상관 간의 모든 내용이 녹취로 다 녹음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까요? 최근에 우리 정부 내 여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쩌다 공무원이 된 것을 의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늘 공무원은 늘공이라고 합니다. 이 늘공은 행정고시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채용시험을 거쳐서 들어온 사람을 늘공이라고 하죠. 근데 최근에 갑자기 어쩌다 공무원이 된 이런 정무직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늘공들을 핍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 이것을 두고 환경부 차관과 그리고 환경부 지원운영과장이 아주 혼이 났습니다.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에게 불려가서 경위수도 적고 또 야단도 듣고, 그래서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의공들, 그러니까 정무직 직원들, 청와대 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지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망록에 대해 메모를 하거나 또 녹취를 하고,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자기 혼자만 가서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가서 함께 공동으로 지시를 받고, 이런 생활 태도 습관이 아주 팽배해 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전임 정부 적폐를 때려잡는다면서 막 조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탈피하기 위해서 바로 윗상관의 지시를 철저히 메모를 한다.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녹취를 한다. 녹음을 한다. 이것이 최근에 공무원의 생활 기준이, 업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현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 이런 등등, 또 4대강 보철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늘 공들이 나중에 이 문제는 또 정부가 바뀌면 큰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지시하는 것을 적고, 자기 의견은 표명하지 않고, 또 자리가 성질은 빠르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리는 보직을 맡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깐풍기 사건처럼 정전남 대사가 말한 것도 모두 녹음을 해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굉장히 우리 공직사회에 아주 씁쓸한 그런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 상임감사뿐만 아니고 여러 환경부 산하의 여러 밑에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사장이라든지 임원을 뽑을 때도 아주 강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후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또다시 선발을 무효하고 다시 뽑고 난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부 관리들에 대해서는 벌써 15차례 전화를 임의로 압수를 해서 포렌식 서치를 하고 그렇게 난리를 폈습니다. 그러니 지금 널공들이 어디 마음을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끼리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대해서는 녹취를 하고 메모를 하고, 이번 정전남 대사와 그리고 해당 직원과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주 철저히 녹음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TV뉴스에서 이것이 그대로 녹취로 흘러났습니다. 물론 정전남 대사와 그리고 이번 관련 있는 지원과의 여러 가지 사항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그런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공무원들도 많이 변했다. 그리고 함부로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깐풍기 대첩이 저에게 느끼게 하는 감정은 굉장히 불통이다. 상관과 부하직원 간에 이전에 믿고 신뢰하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불신과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향후에 여러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씁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 다 문재인 정부의 불찰이 아니겠습니까? 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못합니까? 나를 따르라! 프랑스 나폴레옹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뒤따르면서 프랑스가 큰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녹음을 하고 또 메모를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사항을 일제에 적고 또 비망록에 적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공무원들 일종의 어쩔 수 없는 저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좀 자책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에 의공과 널공 간의 갈등, 이런 것으로 빚어진 깐풍기 대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